상상은 어떻게 보면 사랑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성한테 사랑을 고백할 때 꼭 롤러코스터를 탈 때 고백하라고 추천을 해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롤러코스터 타면 이제 무섭잖아요. 심장이 막 뛰고 다양한 신체적인 반응이 오는데 신기하게도 무서울 때 신체 반응하고 사랑할 때 신체 반응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뇌는 아무것도 몰라요. 얘는 두개골 안에 갇혀있는 죄인이잖아요. 얘가 유일하게 아는 건 내 몸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갑자기 뭐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뭐 땀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을 보니까 남자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40% 확률로 사랑한다라는 착시 현상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싫어하셨던 분이면 그런 착시 현상 안 생깁니다. 애매모호할 때 결국 뇌는 나의 몸 상태를 해석하는 기계가 아닐까라는 상상을 한다라는 거죠. 무서워서 떨리는 게 아니고 떨려서 무섭다는 그럴 거랑 수도 있고요. 같은. 예. 더구나 우리 남자들이 1950년도부터 잘 아는 건 연애할 때 항상 무서운 영화를 보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무서운 영화를 봤을 때 그 느낌이 호감 또는 사랑할 때 느낌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착시 현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뇌과학자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다가 짜증나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초콜릿을 먹으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잖아요. 배고플 때 신체 상황하고 신체 변화하고 짜증났을 때 변화가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한 오후 3시 정도 되면 갑자기 짜증이 나요, 대부분. 이럴 때 바깥에 나갔는데 제 학생을 마주쳤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 연구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출장비 엄청 쓰고 그래서 제 학생들은 그걸 미리 알기 때문에 저를 만나면 특히 오후에 만나면 바로 초콜릿을 하나 줘요. 먹어보라고. 먹으면 화 안 나요. 왜냐? 처음부터 화났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배가 고팠던 거예요. 이런 그 착시 현상의 결론은 뭐냐 하면 호모사피엔스가 도착하는 동네마다 네안데르탈인만 멸종한 게 아니고 동시에 거대한 동물들도 멸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 동굴에서는 맘몬스 뼈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됐거든요. 맘몬스는 상상이 가잖아요. 힘 세 보이잖아요, 걔네들. 5명으로는 잡을 수 없고. 절대로 5명을 잡을 수 없고 대충 계산해보면 거의 수백 명이 막 쫓고 구덩이를 파놓고 몰아서 거기에 구덩이에 빠뜨리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엄청난 협업이 필요한 사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맘몬스 잡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500명을 위해서 내가 제일 앞에 달려가서 가장 위험하게 첫 번째 창을 꼽는다라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 그걸 왜 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일 텐데 대부분은. 협업이 가능한 희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착시 현상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500명들이 다 나를 위한 인그룹이다라는 나에게 도움되는 그 인그룹, 내 편의 정의를 새로 했다라는 거예요. 착시 현상을 통해서.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협업이 가능해졌고 훨씬 더 거대한 동물들을 잡을 수 있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느 한순간. 근데 갑자기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동굴 안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또 하나의 상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려놓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느 한순간부터 내가 벽화에 창을 꼽으면 진짜 코뿔소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결과물을 저희는 지금 혜택을 받고 여기까지 온 거죠. 농업을 만들고 피라미드 10명이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저거는. 스카이스크래퍼도 만들고 20만 년 동안 인류의 협업을 통해서 한 명의 사람을 달에다 보낸 거잖아요. 협업의 결과인 거죠. 닐 암스트롱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저 사람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응원을 할까요? 인류라는 큰 바운더리가 갑자기 생긴 거죠.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온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상력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우리의 친구의 범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넓힌 거죠. 그럼 앞으로 호모사피엔스는 어디로 갈까? 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는 이미 인간의 미래를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보콥 2013년 영화 장면입니다. 사이언스 픽션이죠. 당연히 이런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손이 잘리신 분인데 뇌가 명령하는 것을 읽어서 이렇게 멋있게 다시 기타를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영원한 사이언스 픽션 아닐 거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저 여자분은 유전병 덕분에 척추에 있는 신경세포가 다 죽어서 전신 마비되신 분인데
본인의 상상으로 지금 로봇 팔을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아주 센세이션이었었습니다. 우와. 이런 기술을 브레인 리딩이라고 부릅니다. 뇌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인간은 몸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머리가 있죠. 나의 기억, 나의 생각. 그러면 비슷하게 나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는 없을까? 영화에는 이미 나와 있죠. 토탈 리콜에서 보시면 경험하지 않은 걸 기억에 써놓는다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그 회사에서 일하고 바빠 죽겠는데 상상으로 내가 휴가를 갔었다라는 기억을 뇌에다 직접 써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런 게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광유전자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 쥐한테 의도를 심어주는 겁니다. 저 뒤에서 빛이 지어지면 얘는 갑자기 목이 마르다라는 느낌이 납니다. 그럼 물을 마시고 불을 끄면 목이 안 마릅니다. 그 다음에는. 기억을 주입한 거네. 네. 결과적으로는 야, 경험하지 않은 걸 얘한테 써주면 되겠구나 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 이 군인들 보면 전쟁터에서 오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 머리에서 트라우마를 지우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섭다. 무섭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0년 후에는 하나도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이 방법이 보편화된다면 30년, 40년 후에 강남역 사거리에는 기억 성형수술 병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되면 사실 학교나 학벌이나 이렇게 굉장히 무의미해질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내 배울 기억. 필요, 그렇죠. 기억을 다 주입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나 하버드 나왔는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내 기억에 내가 하버드 나왔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그리고 거기에 안 대해서. 나오더라도 실력이 안 되더라도 사실 기억을 주입해서 그 하버드에 갈 수준을 만들어 놓으면 하버드에 갈 수 있는 그냥 거죠. 무의미해진다라는 거죠. 결국 그거 자체가 현실에서. 이런 기술이 계속 발달되고 사람한테도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느낌 자체를 집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비슷하게 이제 I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여기 어쩌다 어른 나왔을 때도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기계들이 존재합니다. 이 기계들하고는 올해부터 얘네들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다 보니까 대화가 가능합니다. 알렉샤, play music by Beatles. Shuffle my Beatles from Prime Music. 이게 뭐야? 알렉샤, stop. 어머나. 정말 기계랑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거의 사고 일주일 동안은 팔에다 이렇게 베고서는 같이 잤었어요. 너무 즐겁더라고요, 얘랑. 제가 하는 말 다 들어줘요. 얘가 하는 말 듣기 싫으면 저 그냥 꺼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이 로봇은 대화 로봇이거든요. 일본에서 개발한. 근데 사실 얘네들은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게 양로원에 보면 일본이 또 이제 그 노화가 되는 사회잖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면은 아니 내 진짜 자식들은 생물학적인 자식들은 지금 6개월 동안 전화 한 통 안 한다. 근데 이 로봇은 내가 5시간 동안 얘기해도 다 들어준다. 들어주겠죠. 심심함을 모르는데 얘는. 더구나 다양한 뇌과학적인 결과물을 다 집어넣어서 얘기할 때 눈을 바라보고 끄덕끄덕 해주고 그래요. 내 말을 듣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 애완견 키우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집에 왔을 때 얘가 꼬리 흔들고 나만 바라보면 행복해요, 사실은. 근데 쟤는 사실은 제가 주는 먹이를 바라는 거잖아요. 저희 누님도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셔서 2마리 키우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가니까 2 강아지한테 막 인생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얘기를 했어요. 뇌과학적으로 개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 못한다. 그랬더니 본인 개는 이해한대요. 다 들어준대요. 아니 근데 저도 강아지를 봐봐요. 키우잖아요. 진짜 이해한다니까요. 네, 그게 이제 그 정신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라보면서 이해한다라는. 아니 근데 우리 뇌에서는 진짜예요, 사실은. 그 행복이. 그 행복이 가짜가 아니에요. 그럼 그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미국 펜타곤에서 얼마 전에 했었던 실험이 뭐 수십 명, 수백 명을 2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카운셀링을 해준 거예요. 근데 카운셀링 시스템은 아바타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A라는 첫 번째 그룹한테는 이 아바타 뒤에는 사람이 카운셀링을 해준다. 2번째 그룹한테는 이 아바타 뒤에는 전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계다. 물론 다 사람이었었습니다. 아직까지 사람하고 깊은 대화가 기계는 못하니까. 근데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상대방이 기계라고 믿었던 군인들이 훨씬 더 오래 대화를 했고 깊은 대화를 했고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상상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나의 정신적인 문제에게는 아주 좀 개인적인 얘기잖아요.
이런 거를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기계가 들어주기만 한다면 공감을 착시현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보다 이 대화 로봇은 기술적인 장벽이 그다지 높지 않겠구나라는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시는데 레이 커츠바일이라는 미래학자분인데 싱귤러리티, 특이점이 곧 온다. IT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어느 한순간부터 인간이 초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특이점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뭐 인공지능 로봇까지 생기면 기계에다 내 기억을 집어넣어주면 나는 내 기억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계속 나의 복사판을 만들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사랑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간은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의 위안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인간이 영원히 사는 순간 사랑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가 로맨틱한 사랑, 서로가 서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닐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다른 걸 찾을까? 왜 기계하고 대화하려고 그러고?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사실 친구를 사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